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 부동산입니다. 자산시장의 최대 이슈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헝다의 미국 법원에 대한 파산 보호 신청 이슈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식들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헝다그룹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미국 뉴욕 법원에다가 챕터 15 파산 보호를 신청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외국계 기업이 회생 추진 시 미국 내 채권자의 채무 변제 요구와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헝다 계열사인 테너 홀딩스도 같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어요. 자, 과연 헝다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2년 동안 누적 적자가 102조가 넘어요. 10조도 아니고 102조가 넘는다는 겁니다. 부채는 무려 429조 원. 자, 물론 이렇게 부동산 개발 회사가 살아나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중국 부동산 시장이 회복돼서 재고들이 빠르게 잘 팔리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 상황은 더욱더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8월 16일에 발표된 중국 7월 주택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1% 하락, 전년 대비 0.64% 하락이었습니다. 6월 달에 0.51%보다 하락폭이 확대가 된 거예요. 또한 70개 도시 가운데 40개 도시의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6월 달에 31개 도시의 하락보다 확대가 된 거죠. 자, 보시면은 중국 부동산 시장이 하락폭이 커지고 있고 하락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주택 가격 지수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주택 가격 지수하고 실거래가는 좀 차이가 크거든요. 실제 실거래가는 20% 이상 급락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헝다 파산 소식은요, 시장에서 좀 예상이 됐었던 거예요. 문제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자, 지금 비구이 위안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연이어서 파산하고 있는 와중에 헝다 파산 소식이 결정되니까 중국 부동산 시장 위기론이 확산이 됐다는 거죠. 또한 중국 거시경제 자체가 침체된 상황에서 맞이한 연쇄 디폴트, 중국의 3대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 수출, 투자 모두 다 빨간불에 들어온 상황이고 디플레이션 조짐까지 나타난단 말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중국 최대 아킬레스건인 중국 부동산 위기론까지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쏟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던 곳이 바로 원자재 시장이었어요. 세계 최대 원유 수입 국가인 중국의 위기 가능성은 국제 유가를 하락시켰습니다. 한때 WTI 기준으로 84불, 85불까지 갔다가 현재 80불대, 한때 70불대 후반까지도 떨어졌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다시 물가 불안 가능성이 제기가 됐다가 지금 이번에도 무엇인가 위기가 나오면서 유가 상승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환 시장도 큰 변화가 나타났어요. 자, 지금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1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보통 1달러당 7위안을 포치라 해서 만약에 포치가 넘어가게 되면 약간 외환시장 불안 신호를 받아들였거든요. 지금 7.2, 7.3 수준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에서 국영은행에 위안화 개입을 확대를 지시하고 환율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에요. 이게 또 뒤에 말씀드릴 소식과 연결이 됩니다. 자, 중국 위안화 환율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 대한민국이 대표적이죠. 지금 원달러 환율 134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또한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중국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중국 위안화 가치가 흔들리니까 루블화 가치는 훨씬 더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 이후에 화폐 가치가 최저 수준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죠.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은 21일 날 금리를 인하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인민은행이 2분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부동산 기업 특별지원 및 금리 조정, 은행의 지급 준비율 인하, 구조적인 정책 수단 활용 등 각종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에 대해서 카드를 활용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자, 이게 지금 환율 약세하고 부동산 시장 위기가 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위안화 약세를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부동산 시장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너무 큰 쇼크가 오기 때문에 무엇인가 액션이 나올 것 같은데,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그 폭이 적게 되면 또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국 경제 장기 침체 우려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중국 부동산 위기에 따른 한국 경제 침체 가능성은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했었던 거예요. 자, 지금 대한민국이 올해 상반기에 0.8% 성장, 올해 하반기에 1.8% 성장으로 상저하고를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1분기 때 예상됐었던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는 일단 물 건너 갔어요. 지금 8월 수출도 데이터가 나왔지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자,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는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된다? 아니다. 일단 침체된다고 주장한 분들 이유를 들어보니까 일단 중국의 소비가 둔화될 것이고 투자가 감소하고 금융시장이 불안되면 당연히 대한민국 수출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한국 금융시장도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도 투자가 줄어들 것이고 소득이 감소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있고요. 저는 좀 다른 의견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과정에서 한국 투자가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무엇인가 대응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 대응이 금리 인하 카드가 될 것인데, 자, 이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유입을 확대시킨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소득 변화보다 소득이 늘다 감소한다 이거보다 이미 막대하게 쌓인 유동성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금리 인하가 대량된다면 채권이나 아니면은 이제 예금에 있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되는데, 그것이 소득 감소보다 영향이 더 크게 작용될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금리 인하가 어쩌다 한두 차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낮아져야 된다는 전제가 있긴 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 소식입니다. 15년 만에 최고치 8월 16일에 4.28%까지 올라갔어요. 이 정도면 그냥 주식 사지 않고 장기 국채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미국 장기 국채 사실 분들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재무부에서 공급 확대한다는 정책을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수요 측면에서 좀 꼬인 게 있어요. 일단 일본은행에서 YCC 정책을 수정을 하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었고요. 여기에 중국에서 환율 방어에 나서면서 미국 국채를 갖다 팔면서 시장에서 좀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또한 목요일 오후 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에 25만 건에서 23만 9천 건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자꾸 금리를 올리는 요인들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영향을 받는 게 무엇이 있죠? 주택시장이죠. 자, 미국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7%를 돌파하면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 이후에 좀 미국 주택시장과 한국 주택시장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좀 회복세가 나타났는데 이것 때문에 다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예상되는 게 좀 올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의 둔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주거비가 물가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하락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고요. 또한 그동안 미국 소비가 워낙 탄탄한데 그 소비가 왜 이렇게 탄탄하냐? 미국의 초과 저축 때문이다. 근데 이 초과 저축이 3분기에 고갈될 것이다. 그럼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 되면은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물가가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슈가 너무 많이 터지고 있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은퇴를 맞이합니다. 그 은퇴를 맞았을 때 당당하게 맞이하는 방법, 미래를 바꾸는 부동산 지식, 저희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한 권으로 미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